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하종강의 노동학개론. 부산에서 일을 마치고 나서 밤늦은 시간에 동대구까지 갈 일이 있었는데요. 기차 좌석표가 다 팔리고 입석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입석표를 사서 기차에 올라서 아무 빈자리에나 앉았습니다. 주인이 오면 그때 일어나면 되니까요. 저는 다행히 편안하게 앉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른 자리는 계속 자리 주인이 찾아와서 내 자리입니다 말하면서 앉아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는데 제가 앉아있는 자리는 주인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아마 이 주인은 기차를 놓쳤나 보다 생각하면서 아주 좋아했습니다. 경산까지 왔을 때 어떤 청년이 잠든 저를 깨웠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 어디까지 가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동대구까지 간다고 했더니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이 자리가 제 자리거든요. 저는 밀양에서 탔는데 아저씨가 너무 고운하게 주무시는 것 같아서 깨우지 않았습니다. 더 주무세요. 제가 동대구에 도착하면 깨워드릴게요. 저는 당연히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 청년은 동대구까지면 거의 다 왔는데 더 계세요 말하면서 일어서는 저를 굳이 다시 자리에 앉혔습니다. 동대구까지 오는 동안 저는 가슴 가득 뿌듯한 느낌이 들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동대구에 도착해서 기차에서 내렸는데 제가 고맙다고 했을 때 환한 미소로 답해주던 그 청년의 밝은 얼굴 표정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사이를 삼고 싶을 만큼 좋은 인상이었습니다. 저에게 결혼 정령의 딸이 하나 있거든요.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이 그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 돼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뿌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 방송 하종강의 노동학개론이 그런 작은 기쁨이 되기를 바라면서 10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하종강의 노동과 꿈. 2003년이니까 10년쯤 전입니다. 간진중공업 김주익 위원장이 골리앗 크레인에 올라가서 129일 동안 홀로 고독을 견디다가 스스로 목을 맨 뒤 한 달 사이에 노동자들이 4명이나 잇따라 목숨을 끊었을 무렵에 한 방송사 PD가 카메라를 들고 나섰습니다. 노동 문제에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 달 사이에 4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전국 곳곳을 누비면서 그 노동자들의 삶과 주변의 이야기들을 100여 개의 테이프에 담았는데 도대체 내용을 어떻게 전개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어느 일요일 우리 연구소에 모였습니다. 자유롭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시간쯤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그 PD가 저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분신하거나 자살한 그 노동자들 입장에서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그 물음에 겸손하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노동자들의 입장을 내가 어떻게 몇 분의 1이라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129일이나 크레인 꼭대기에서 고독을 견디다가 자신의 목을 맨 사람이나 1년 반 동안 수배 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몸에 스스로 불지른 사람의 입장을 제가 어떻게 몇 번이라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교만이죠. 저의 한껏 겸손한 대답에 그 PD는 어이없다는 듯 제 얼굴을 바라보고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든 그걸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노동운동을 30년 가까이 했다는 경력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제도 언론이라고 비웃었던 방송사의 제작진들도 노동자들의 절실함을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 명색이 노동문제연구소 소장이라는 작자가 그 노동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 것일까 반성했는데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1년 6개월 동안 수배돼 있다가 자신의 몸에 스스로 불을 지른 노동자 주변의 삶의 흔적이 어땠겠습니까? 그 PD가 그 집에 들어가서 냉장고를 열었을 때 곰팡이가 거의 몇 센치 두께로 하얗게 덮여있던 반찬들, 그걸 직접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졸지에 아빠를 잃은 세 아이들의 올망졸망한 눈망울을 가까이에서 직접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산 것과 준 것만큼의 큰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 현장에 자꾸 가봐야 됩니다. 그로부터 한 7년이 지난 2010년에 MBC 노동조합이 방송 장악 저지 파업을 합니다. 당연히 찾아갔습니다. 그 수요일 저녁마다 여의도 MBC 앞에서 열리고 있는 공영방송 MBC 지키기 촛불문화제에 최소한 한 번쯤 참석해 봐야 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언론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벌이고 있는 바른 언론을 지키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의 열기를 직접 본 사람과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 사이에는 산 것과 준 것만큼의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8개 지역 계열사들까지 모두 참여한 강고한 파업이었습니다. 이근행 PD가 당시 MBC 노동조합 위원장이었습니다. 과거 인연을 더듬다가 몇 년 전에 그 장면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 몇 년 전 그때 저한테 내가 지금 어떻게든 그걸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이근행 위원장은 예, 제가 그 비슷한 말을 했었지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부끄러웠습니다. MBC가 죽으면 우리 사회 언론 전체가 죽는 것이다. MBC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개, 돼지가 되는 것이다. MBC는 국민의 희망이다. 국민들의 희망을 지키기 위해서 즐겁게 투쟁합시다. 이근행 위원장이 그렇게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몇 년 전 노동자들의 죽음의 흔적들을 직접 찾아가서 눈으로 봤던 경험이 밑거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현장에 우리는 자꾸 가봐야 합니다. 하종강의 어색한 사이. 지나가는 과객 이온데 물 한 잔 얻어먹으러 왔소이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어색한 사이를 하종광 선생님께서 제가 진행하라고 하셔서 진행을 맡게 된 만화가 주호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신 분은 직접 자기소개를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MBC 전 노조 위원장 그리고 언론 노조 MBC 본부장이신 정영하 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정영하입니다. 예. 오늘 처음 뵈서 정말 어색합니다. 제가 이렇게 듣보잡이에요. 네. 근데 그 들어올 때 하는 말을 네. 지금 출연자 중에 가장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랬나요? 네, 사극 톤으로.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그게 그 질문 참 많이 받는데요. 네. 어떻게 지내세요? 근데 생각보다는 이렇게 멀끔하시네. 특별히 뭐 하면서 지냅니다라고 얘기는 못 하는데 바쁩니다. 지금 뭐 해고된 상태잖아요. 해고된 상태고요. 예. 조합이 저희가 지금 지난 정권에서 워낙 파업을 세게 하는 바람에 네. 저희 활동사가 한 8년치가 밀려 있어요. 네. 네. 해고자들 놀지 말라고 조합집행부가 그거 좀 내달라 그래서 책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고,
나름 또 개인적인 관심사가 있는 게 있어서. 예. 그 뭔데요, 그건? 소박한 노후를 위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소박한 노후를 위해서 하여튼 거기도 좀 시간 투자하고 있고요. 땅을 뭐 알아보고 계신가요? 땅은 소박한 노후가 아니죠. 해직된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지금 제가 파업 때 4월 2일 날 해직됐으니까 2년 조금 넘었네요. 2년. 예. 그래요. 2년 넘은 해직자 치고는 그래도 오늘 옷도 깨끗하게 입으시고 다행입니다. 그래서. 회사 다닐 때보다 혈색은 더 좋아졌습니다. 예. 하긴 노동조합 위원장 하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어요. 그때. 지금은 그 안에 MBC 안에 있는 우리 후배나 선후배 동료들 제작 현장에서 말도 안 되는 거 시키면 거기에 저항해야 되는 동료들이 저희보다 훨씬 더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 해직자들 모이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KBS 특집이었고요. 예. 이제 오늘이 MBC 특집인데 예. 지금 현재는 MBC에서 해직된 상황이지만 그 예. MBC의 상징이었던 전 위원장을 모신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예. 주호민 씨가 이제 주로 많이 이것저것 네. 던질 겁니다. 일단 무죄 판결을 받으셨다고. 예, 며칠 전에. 최근에. 네. 최근에. 예. 그게 궁금한데요. 예. 어떤 죄에 대한 무죄인 거죠? 죄가 예. 아니죠, 이제 무죄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네. 혐의에 대한. 네. 파업으로 인한 이제 저희 행위를 네. 형사 고소한 거예요, 검찰이. 네네. 회사가 이제 고소를 하고 네. 그 내용을 받아서 검찰이 기소를 한 건데요. 네. 파업을 하면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업무 방해를 한 거다, 첫째. 네. 그다음에 요 밑에 것들이 좀 재밌는데요. 파업을 하면서 집회를 했는데 로비에서 네. 문 하나를 막고 했기 때문에 로비 점거다. 문이 큰 게 두 개였습니다. 제가 좀 황당했어요. 네. 그게 두 번째였고요. 네. 세 번째 거는 파업을 하던 중에 회사가 저희 걸개를 뗐습니다. 예. 문을 이제 이렇게 문을 막은 이유는 사람들 출입을 방해하려고 막은 게 아니라 이 걸개를 달다 보면 막히잖아요. 그리고 그걸 걸개 달고 문을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다쳐요. 문이 열리면. 그래서 막은 건데 하여튼 그 걸개를 띄워서 문을 개방해놨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갔더니. 예. 이게 문이 그 두 개. 걸개라는 건 큰 그림을 얘기하는 거죠. 그림이죠. 국내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자를 쓴 건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집회는 해야겠고 네. 그게 문을 열어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다 판넬을 이렇게 다시 붙이고 저희 이 피켓팅한 판넬을 붙이고 제가 위에 현판도 뗐길래 그 하얀 현판에다가 페인트로 썼어요.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뭐 과격한 거 쓴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재물손괴. 예. 저는 재물손괴가 뭘 재물손괴냐라고 이제 조사받을 때 얘기했더니 그거 자체가 재물손괴다. 네 번째는 이제 저희 법인카드 김재철 사장 거를 이제 이 취재를 해가지고 네, 폭로했죠. 보도를 했죠. 예. 그 기억나는 게 그걸 폭로하는 보도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아나운서를 회사가 바로 징계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다음 2편을 만들면서 네. 전체 아나운서가 n분의 1씩 다 맡아서 진행한 걸 제가 봤어요. 맞아요. 저희 투쟁이 그때 이제 저희가 그런 식으로 대응했는데 우리 모두를 징계하라. 그렇죠. 막 이러면서. 혼자 하면 그게 몇 명, 한 20명인가가 하여튼 돌아가면서 읽었어요. 예, 그걸 네. 진행을 그렇게 네. 맡아가. 그때 막 데이트 비용으로 많이 쓰시지 않았어요? 야, 그래도 주호민 작가가 깨알같이 조사해 갖고 왔네. 디테일 강하시네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 공익보도였지만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장의 이 경영 비밀을 네. 공개한 거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하던데요. 어쨌건 재물손괴 빼놓고는 다 무죄였습니다. 네. 재물손괴는 그게 이 법관님들도 많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재판을 이렇게 심리하는 중에 검찰이 하도 주장을 하니까 제 느낌에는 어떡하겠냐. 일종의 파테제였나 보다. 나머지 빼고 요거 하나만 남기자. 예. 막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법조인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피고 입장에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야, 저렇게 그러면서도 네. 좀 졸렬하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굉장히 저는 놀랬습니다. 그렇게 기소하는 걸 보고요. 네. 통 크게 좀 그냥 업무방해 세게 했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정영하 씨에 대해서 제가 이제 흑역사를 하나 공개할 게 있는데 그런가요? 그 평조합원일 때 벌써 네. 야, 요 사람 뭔가 나중에
좀 사고 칠 것 같다. 네. 이런 조짐이 좀 있었어요. 어떤 조짐이죠? 그러니까 방송사 노조가 파업하면 9시 뉴스가 일단 안 나옵니다. 아, 나와도 한 예. 5분 이렇게 나오는데 네네. 기자들이 노동조합에서 파업 뉴스를 따로 만들어요. 정말 잘 만들어요. 네. 거기 보면 이제 정영아 씨가 나오는 대목이 있어요. 그 파업 뉴스 잠깐 듣겠습니다. 조합원들의 결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는 20여 명의 조합원들이 이근행 위원장의 단식에 동조하는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이근행 위원장의 단식은 어떤 단식 장소에서 앉아있는 거의 의미보단 나는 목숨을 내놨다. 그리고 지금 투쟁을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나와서 한 말씀 하시는 분이 정영아 씨예요. 굉장히 짧은데요? 형 조합원일 때 네, 길게 했겠지만 아마 편집당한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수천 명 조합원 중에 왜 이 사람이었겠냐는 거죠. 예. 가장 단식을 한 느낌이 네. 강하죠. 그래서 그런 건 있죠. 요 다음 예. 집행부쯤에 저 사람이 뭐 하나 맡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참 깨알같이 조사하셨네요. 그리고 그 제가 재판 그 결과 그 기사를 보니까 그 이제 MBC 그 노조가 이제 회사에 파업을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이거 뭐 네. 다른 회사에서도 많이 이제 주장하는 논리잖아요. 근데 예. 그 회사에서 주장하는 액수와 노조가 주장하는 액수가 너무 거의 한 1,700억 가까이 차이가 나서 예. 그건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저희 저도 재판 과정에서 이제 회사가 예. 어떤 논리로 얼마나 주장을 하는지를 이번에 예, 처음 디테일하게 들은 거거든요. 네네. 앞에 민사도 2번이 있었지만 네. 금액도 더 불어난 것 같아요. 앞에 민사 재판이 2번이 있었는데 네. 민사가 이제 저희 손해배상 청구한 거하고요 회사가. 네. 그다음에 저희 징계한 거 네. 무효다라고 이제 저희 이 법원에서 논쟁이 있었는데 네. 1월 달에 그거 2개가 먼저 무죄다. 네. 그리고 파업이 합법이었기 때문에 손해를 물어낼 필요가 없다. 기각한다. 네. 2번의 재판에서는 하여튼 1년에 3번의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네. 맥이 하나라는 거예요. 공정방송을 주장하는 파업은 합법이다. 근로조건 여기 하정홍 선생님이 뭐 노동법은 너무 잘하시니까 그게 이제 지금 격가지로 막 샜죠 지금. 아니요, 그 중요한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인 이유는 철도노조가 온갖 절차를 다 완벽히 지켰지만 파업 목적 자체가 노동조건 개선이 아니라 민영화 정책 반대 이런 정부의 정책에 감히 그렇죠. 시비를 건 거였다. 이게 네. 불법 파업이 된 중요한 법적 근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 MBC 노조에 대한 파업은 비교적 획기적인 거죠. 네. 임금 인상, 노동조건 개선이 아니고 공정한 보도 이런 것이 파업의 목적이었는데 언론 노동자에게 있어서 그런 요구가 정당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첫 판례가 된 건가요? 예, 제 기억에 첫 번째입니다. 첫 판례예요. 그렇군요. 예. 지금까지 유사한 경우에 그 단체 교섭 대상 사항이라는 그렇죠. 범위를 벗어난 파업에 대해서 합법적인 파업이다. 네. 이런 판례가 제 기억에 없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판결 보고. 그러니까 이 파업을 하면은 항상 파업의 목적을 딱 집어서 네. 임금 올려달라 아니면 근로복지 해결해달라 이외의 사항들은 전부 불법적인 목적이다라고 딱 씌워서 이제 기소를 하는 게 네. 대한민국 공권력의 네. 그동안 정가의 보도였거든요. 네. 항상 쓰는 수법. 네. 네. 근데 공정방송이 과연 근로조건이 되느냐?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는 네. 이거는 우리의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할 근로 조건이다. 네. 임금이나 복지 후생처럼 네. 네.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법상식을 떠나서 일반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겠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예. 그럼 돼야지 그러면 그분들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대신. 근데 네.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동안. 노동조합이 생긴 지 27년인데 이제야 인정을 받은 거고요. 네. 근데 그건 무죄 판결 나올 거라고 기대했었어요? 저희는 기대라기보다는 그걸 꼭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은 세게 했어요. 적어도 이번 MBC 파업에 대해서는 김재철 사장이 불공정하게 방송을 경영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보도한 사례들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결국 그거 시정하려고 저희가 파업을 한 거지. 파업의 목적 자체가 공정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지 딴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정을 못 받으면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굉장히 셌죠. 그래서 감히 노동자들이 사장에게 나가라 예. 이렇게 요구하는 건
자본가 경영진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순한 요구거든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의 삶의 궤적을 보면 그분들의 레벨이나 그분들의 또 이너서클 뭐 이런 걸 보면 네. 감히 어디다 대고 저것들이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이럴 수 있는데요. 시대가 백스텝을 밟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역사를 보면 네. 항상 조금씩 앞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천천히라도 굴러가는 거지. 긴 호흡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죠. 네. 가끔 후퇴할 때가 있지만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대학생들에게 2주쯤 전에 강연을 했는데 예. 나중에 한 대학생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뭐 네. 좋은 내용 많이 들었는데요. 예. 지금 우리 사회가 희망이 있습니까 지금? 좀 보세요. 돌아가는 꼴을. 그렇게 얘기할 수 희망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오늘 끝나고 돌아가시다가 이 강의 들었다는 이유로 예.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잡혀가서 며칠 동안 물고문 당할까 봐 걱정해서 손 들어보세요. 다 웃더라고요. 그렇죠.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당할 때는 우리가 모르는데 이렇게 옆에서 좀 긴 호흡으로 보면 그렇죠. 우리 같은 노력이 모여서 사회를 계속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제가 그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긴 호흡으로 볼 말씀이에요. 땐 역사가 이렇게 진보할 그럼요. 수밖에 없다는 네. 것인데 기대 얘기하다 이제 저거 하셨는데 어쨌건 이 법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깊이 있게 잘 들어주신 점에 네. 저희는 이제 이게 우리가 주장을 있는 그대로 붙이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다 잘 보여드리면 분명히 판결 잘 나올 수 있다라는 희망은 가졌고요. 네. 법정 투쟁하면서 지난 2년 동안 네. 그 결과가 나온 거고요. 저는 이 어렵게 받아낸 결과인데 이제 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페이스북을 하는 이 목적이 제가 어떤 생각을 전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좀 알고 싶어서 이제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글을 올리지를 않아요. 근데 네. 이 판결을 받고는 이거는 한번 설명을 좀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썼어요. 근데 그게 그저께 글을 올렸는데 이번 기회에 홍보하세요. 어찌됐건 페북에서 어떻게 찾아 들어가면 됩니까? 네, 정영아 이름 치면 정영아 치면 나옵니다. 예. 예. 근데 그 다음날 KBS가 어제 결국 파업 선언을 했잖아요. 예. 예. 제가 첫날 글 쓰면서 마무리가 이런 거였습니다. 사문화되길 바란다 이 조항이. 그러니까 참 비극인 게 시대가 진일보하거나 네. 민주적으로 발전해서 네. 이런 제도가 나온 거면 그러니까 어떤 조항이 사문화되기를 그러니까 공정방송, 예. 네. 공정방송은 언론 노동자의 근로 조건이다. 네, 네. 따라서 공정방송을 걸고 파업을 하면 합법이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분들 이 경영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쟤들 항상 공정방송 걸고 파업할 거다. 또 검찰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네. 이 조항을 인정을 해주게 되면 모호한 공정방송이라는 걸 걸고 계속 파업을 할 거 아니냐. 파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너희 지금 이게 필요한 거 아니냐. 그 김재철 퇴진이라는 구호로 그게 구체화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감히 사장을 나가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구호가 예. 공정방송을 위한 정당한 요구였다. 그걸 이렇게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예. 요 대목에서 우리가 또 잠깐 또 볼 게 있습니다. 예. 제가 한번 MBC 파업할 때 갔더니 그 립더 비디오라는 걸 만들자 예. 하루 종일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게 기억납니다. 뭐냐면 예. 미디어 컨텐츠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뮤직비디오를 그걸 원씬 원카트 기법이라고 거기서 설명을 PD가 해주던데 예. 카메라 한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 번에 찍는 거예요. 뮤직비디오. NG 없이. 네. 그럼. 편집 없이. 네. 그러니까 출연자들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아야 돼요. 네, 네. 한 사람이라도 엔지 내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걸 MBC 거의 전 조합원이 참여해서 촬영했어요. 그래서 MBC 프리덤이라는 명작이 나왔는데 UV라는 그 노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유세윤 이태원 씨하고 프리덤. 네. 이태원 프리덤. 그 이태원 프리덤을 원 작자에게 정당한 허락을 받고 패러디에 만들었는데 네. 그걸 우리가 이제 들어볼 겁니다. 네. 가사가 아주 기가 막혀요. 네. 랩도 많이 들어갈 텐데. 예. 잠깐 듣겠습니다. 예. MBC를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의 패배는 없다. 오로지 승리만 있을 뿐. 우리가 돌아왔다. 마홍춘.
웃어 진실 눈 감아 어이가 없어 더 이상 못 참아 국민들의 열기로 공정방송 100% 직원들은 일터로 김대철 집으로 전문직들 MBC 할 말하는 MBC 신뢰회복 MBC 공정방송 MBC MBC 프리덤 공정방송 사수 MBC 프리덤 국민의 품으로 다시 MBC 프리덤 MBC 프리덤 MBC 프리덤 MBC 프리덤 MBC 프리덤 즐기고 독하고 당당하게 예, 이건데 이제 맨 마지막에 예. 즐기고 독하고 당당하게 요것도 정영학 씨 목소리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거 이제 소리만 들으셨는데요. 정치자들은 꼭 MBC 프리덤 검색해서 보시면요. 유튜브 같은 데 있나요? 있습니다. 아, 네. 정말 잘 만들었고요. 출연자들이 보면 예. 화면에서 늘상 보던 아나운서들 이런 사람이 막 유럽동패 노래패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이렇게 전화기 들고 나오다가 깜짝 놀라는 역할하는 분이 계셔요. 좀 잘 그분이 추는 이제 사람. 예, 김민식 PD인데 그분이 총감독을 하신 분이에요. 아, 힘내시고 근데 이걸 이 수많은 이걸 만들면서 한 번 딱 엔진이 났다더라고요. 와, 두 번째 역시. 성공했는데 첫 번째 엔지가 김민식 PD 때문에 난 거라고. 그러니까 소리만 들으신 분들 정말 가사 절묘하거든요. 어떻게 네,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게. 예. 집에 갈 땐 지하철 읽어보면 빵빵 터졌죠. 뭐. 라임이 이렇게 딱 예. 있네요. 그래서 예. 꼭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판에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으셨는데요. 예. 그럼 복직 여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직도 1심을 이긴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다 이긴 거예요. 그 아까 말한 그 대의 공정방송은 예, 예.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네. 파업은 정당했다. 네, 네. 이 명제가 성립되기 때문에 해고도 무효고 그렇죠. 네. 손배가압류도 기각되는 거고요. 네. 저희가 물어낼 게 없고요. 네. 그다음에 업무방해도 없다. 네. 이 세 개를 이제 민사재판 2개와 형사재판 하나를 다 이긴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세 가지 설명드린 이유가 하 선생님은 잘 아시겠지만 파업을 하는 노동자나 또는 파업에 준하는 행위를 한 네. 노동조합 집행부한테 이 세 개가 전 세계 유일로 대한민국에서만 네. 적용되는 어. 이 뭐라 그럴까요? 저희가 흔히 하는 3종 세트 탄압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세트로 걸리는 거예요. 네. 그 세 개 재판이 다 이제 노조의 손을 들어주기가 참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네. 예. 저희는 세 가지를 다 인정을 받았어요. 네, 네. 근데 회사가 다 항소를 했죠.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회사가 그냥 항소만 한 게 아니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매번 판결이 나올 때마다 보도 자료나 처음에는 광고도 하셨어요. 일간지에. 예. 예. 그러니까 광고 내용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아. 최근에 업무방해 형사재판도 보도 자료를 내서 회사가 네. 우리는 불법으로 생각한다요. 그래서 항소하겠다는 걸 얘기하는 네, 건데요. 네. 이게 참 면목이 없습니다. 국민들 보기에 공영방송 MBC의 경영진이라는 분들이 네. 법제도의 항소심을 이용하는 거야 제도상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하는데 네. 보도자료나 광고까지 내가면서 네, 네. 여전히 법원의 결과에 반대하는 생각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 네. 그게 지금 MBC 현 주소거든요. 네. 현재 얼굴이고. 네, 네. 예. 복직이나 그래서 이런 거는 아직 요원합니다. 요원하군요. 돌아가는 길은 아직 요원하죠. 네. 예. 제가 기사에서 보니까 아주 예. 깜짝 놀랄 부분을 발견했는데요. 뭐죠? 파업으로 징계를 받은 분들에게 예. 브런치 만들기랑 요가 배우기를 강제로 교육시켜서 굉장히 이중고를 겪었다고 그 부분 보고 예. 그 이제 신천교육 때 흔히 이제 신천에 있는 저희 MBC 아카데미에서 한 네. 교육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네. 이게 법정에서도 굉장히 우리 배심원단 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셨어요. 네. 이 증언을 누가 하셨냐면 현재 MBC 이진숙 본부장께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네네. 저희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저희 변호사가 파업을 끝내고 올라간 기자 PD들 또 방송 제작을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브런치 교육을 시키셨다. 네.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냐? 점잖게 질문을 드렸더니 네. 이진숙 본부장이 너무 정색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기자 PD나 방송 제작을 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고 그 경험 중에 하나고 하여튼 저도 들으면서 저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분들이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그렇게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네. 기사도 떴습니다. 이거 이진숙 본부장 제가 그걸 치면, 보고 그분께서 그 교육만 계속 받으면 머리가 무거워질까봐 요가 맞아요. 배우기를 하셨다고. 저희 배심원단 8분 앉아 계셨는데요. 예비 배심원까지 8분이 계셨는데 그 졸린 시간에 그게 한 11밤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하여튼 굉장히 오랜 시간에서 아주 피곤한 시간이었는데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다 쳐다보시더라고요. 그 담당 변호사 누구였어요? 저희 신인수 변호사신데요. 네, 좋은 변호사는 이럴 때 뭐 이름 좀 알려도 되죠, 뭐. 지금은 뭐 저희 이쪽 이 노동조합 쪽에서는 특히 언론 노동조합들은 신인수 변호사의 그 뭐라 그럴까요? 탁월한 역량과 기량을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들도. 그 이진숙 씨는 예전에 기자 생활할 때 얼마나 그 시청자들에게 감명 준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죠. 혈혈단신 그 중동전에 가서 막 전쟁터를 누비고 보도했던 게 생생한 사람인데 그렇죠. 그 MBC 파업할 때 악역을 계속 맡더라고요, 그렇게. 홍보국장이셨고 이제 김재철의 입이라고 이제 우리 기자분들이 그렇게 밖에서 취재하는 기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번 MBC 파업이 보면 뭐라 그럴까요? 속에 감추고 있던 생각들, 또 속에 감추고 있던 정체성, 철학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저는 지금 이진숙 본부장 얘기하시니까 그 법정에서 이진숙 본부장이 또 한 번의 질문에 대답을 한 게 생각이 나는데 92년도에 최창봉 사장이라는 분 퇴진 파업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52일 파업이라 해서 전에는 굉장히 장기 파업이었는데 이때 공정방송을 지켜달라 수호하겠다 이런 내용의 그 신문을 노조가 만든 신문을 가도 배포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이진숙 본부장이 열심히 배포하던 사진이 있습니다. 그때 조합 활동 참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여드리고 저희 변호사께서 지금 후배들이 한 거는 이것과 다름이 아니다. 다르지 않다. 근데 왜 그렇게 다르게 다른 위치에 쓰셔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봐도 역지사지해봐도 지금 이진숙 본부장님의 태도가 이해가 안 간다는 식의 이제 질문을 저희가 했거든요. 네.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냐 그랬더니 세계관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참 쉽지 않은데 세계관 바뀌는 건.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세계관이 바뀐 게 아닙니다. 원래 안 드러났던 거예요. 안 드러났던 거죠. 세계관은 안 바뀌겠죠. 아니 그 시절 그렇게 열심히 문어모임 해당 받으면서 가도 배포하고 그 시절은 또 되게 엄혹한 시절이었어요. 92년도면요. 아직 군사정권 뒤에 이 잔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고문까지는 아니더라도 파업에 연루된 사람들 그냥 공권력 들어와서 다 데려가고 했던 시절이에요. 그때도 30일 만에 이 로비 들어와서 저희 집행부 또 조합원들 예전에 그 정경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다 쓸어갔습니다. 딱 파업한 지 30일 만에.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어려운 투쟁을 이제 사진까지 찍혀가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다 대한민국 언론사에 경영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KBS도 저는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길환영 사장님에 대해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얘기 들은 바에 의하면 이전 정권부터 그러니까 이 민주적인 정권부터 또 언론 장악을 한 MB 정권에 이르기까지
요직을 다 거치셨어요. 이렇게.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능력이 아주 출중하신 건데. 근데 예. PD 출신인데 대표작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문제입니다. 예, 요직을 예. 다 거쳤는데. 그게 문제죠. 뭐 김용민 PD 대표작이 있잖아요. 예. 노동학개론이라든가 이렇게. 근데 김용민 PD가 이 프로그램 만들자고 저를 설득하면서 예. 사실 제가 가장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입니다. 네. 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 네,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KBS 파업을 할 때도요. 예.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뉴스 진행자가 결시가동에 관한 무슨 그때 보도를 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는 장면이 있었어요. 뉴스 앵커가. 예.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받았는데 그 앵커가 사실은 파업이 시작됐을 때 뉴스를 진행하고 싶어서 노조에 탈퇴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사실 그 결시가동이나 이런 인도주의적인 사건에 대한 감성은 풍부하게 있는 거죠. 그런데 사회의식, 역사의식은 굉장히 취약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예. 제가 MBC 노조위원장님 두 분에게 특히 고마운 게 뭐냐 하면 이근행 위원장하고 정영화 위원장한테 그 방송 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이야기할 때 대개 우리 임금 인상을 위해서 파업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근데 대개 그렇게 말하면 이제 임금 인상 때문에 파업하는 사람들이 부도덕해 보이는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예. 이근행 위원장하고 정영우 위원장은 그 뒤에 꼭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임금 인상은 파업이 정당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하시겠지만 이렇게 항상 부연 설명하시더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야 저건 놀라운 생각이다 제가 예. 고마워했습니다. 그때도. 그러셨군요. 예. 그 KBS 총파업에 이어서 지금 MBC도 뭔가를 예. 막 뭐 더 이상은 이제 못 참는다라고 하고 있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예. 이거는 이제 어떤 일로 이제 파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파업을 준비한다 안 한다는 제가 이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아, 네네.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MBC의 분위기가 어떠냐 또 MBC 이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는 제가 잘 압니다. 예.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사실 이번에 촉발은 KBS에서 이제 불이 붙은 건데요. 네네. 처한 상황은 MBC가 이미 터졌어도 몇 번은 터졌어야 될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항상 이 사회의 흐름이나 이런 운동의 흐름이라는 게, 이게 상황이 정확히 일치해서 그렇게 가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네. 김시곤 국장이라는 탁월한 이 분이 계셨고요. 네. 기란영 사장도 거기 분명히 크게 일조를 하셨고요. 이거 이렇게 안 번질 수 있는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어쨌건 지금은 KBS 건이 워낙에 크게 부각이 돼 있고 저는 KBS가 반드시 먼저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근데 MBC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KBS 문제와 다르지 않은 종류로 보면 또 내용으로 보면 똑같은 상황, 똑같은 내부 진통 이런 게 노정돼 있는 상황에 터지지만 않은 겁니다. 거기에 이제 구성원들이 저희는 170일이라는 제일 긴 시간을 파업을 한 이후에 네. 김재철 사장이 그 이후에도 한 1년여 계셨고 또 김재철 사장 이후에 또 들어오신 사장님들이 다 김재철 이 시즌 2다 시즌 3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같이 이 MBC를 말아먹은 분들이 지금 계속 포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아먹었다 이런 예. 표현도 막 써도 되나? 예. 그거 뭐 법원에서 인정받은 건데요. 이런 부분도 법원에 나옵니다. 잘못된 경영을 했다는 게 예. 표현이 과격했다면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사과드릴게요. 예. 근데 어쨌건 그래서 탄압이 너무 세서 저희가 대응을 예전처럼 그냥 탄압을 하면 무조건 일손을 놔야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네. 예. 물론 이제 이게 그러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이걸 이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을 수 있냐? 그게 파업이냐? 아니면 파업이 아니면 딴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저희 구성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얼굴을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분명히 찾아낼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계기가 KBS가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더 빨리 생길 수도 있어요. 의외의 사건으로. 네. 저는 당장 어젠가 그젠가 저희 예능 PD 48명이 예. 예능 PD가 한 60명이 안 됩니다. 보직 가무 빼놓고는 전부 다가 기명 성명을 냈어요. 어떤 블로그에 저희 예능 막내 PD가 글을 올린 게 있는데요. MBC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 놓은 글입니다. 예. 예. 지금 이러이러한 요지는 그런 거예요. 공개 블로그인가요? 공개 블로그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거겠어요. 원래는 이제 닉네임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인데 실명은 본인이 공개했어요. 예. 나는 MBC 예능국의 권성민 PD입니다. 네. 검색해서 또 다 보셔야 되겠다. 그게 이미 좀 많이 퍼져 있습니다. 네. 예, 그 글 때문에 이 친구를 이제 회사가 징계하겠다. 네. 네. 회사의 명예를 실추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능 PD의 답글을 성명으로 이제 예능 PD들이 낸 건데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 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별게 아닙니다. 예. 하지만 방송사가 같은 문제로 어떤 사업장이 파업을 하고 있다라는 상황이면 다 같이 화약고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게 작은 불씨건 큰 불씨건 도화산에 옮겨 붙으면 그냥 이 폭탄이 터져버리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정의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이 KBS가 사실 저희 지난번 MBC 파업 이후에 한 달 만에 이제 파업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렇죠. 네. 비슷한 시기였죠. 지금 상황이 아주 비슷해요, 보면. 네. 그때도 MBC가 어떻게 골마 터져가지고 먼저 터졌어요. 저희 한미 FTA에서 기자가 두들겨 맞고 온 것 때문에 터진 거예요, 사실. 네. KBS하고 같이 두들겨 맞았는데 MBC가 더 부각이 많이 된 겁니다. 국민들한테. MBC까지 그럴 줄 몰랐다,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래서 KBS가 그때 시차를 두고 파업을 했을 때, 예. 야, MBC가 파업하는 거하고 KBS 파업 양상이 좀 다르다, 이걸 네. 느꼈는데, 예. MBC 파업할 땐 제가 자유롭게 드나들었어요. 네. 노동자 사무실 들어가 자주 만나고. 예. 근데 KBS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거기 청경분들이 워낙. 예, 그리고 신분증 다 검사하자고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KBS 조합원들이 와가지고, 저 뒤로 들어오면 돼. 그래서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들어가면 되긴 하는데,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보통 민주광장 방송사마다 그런 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KBS도 그 앞에 중앙계단에서 집회를 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 집회를 못하게 하려고 다음날 KBS 회사가 큰 관상수 화분들을 수십 개, 수백 개를 계단에다가 쫙 배치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녹색 성장 바리케이팅이야 아마 그러면서 양상이 좀 다르더라고요, 두 회사가.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파업을 하면 항상 그런 갈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야, 이 보도를 우리가 지금 팽개치고 파업을 하는 건데. 그럼요. 그래서 MBC가 파업할 때도 파업이 굉장히 고조에 달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중단 결정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지방에서 다 올라와서 파업이 한층 열기가 올라 있었고 시민들도 굉장히 결합도가 좋고 저녁 촛불 집회마다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파업 중단 이렇게 딱 결정하니까 조합원 내부에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된 거죠. 근데 그때 총선을 바로 앞두고 있었어요. 네. 총선을 방기할 수 없다. 보도투쟁으로 전환한다. 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MBC 조합원들이 공개를 해서 그 전 조합원이 모여서 문을 딱 닫고 3일인가를 토론을 맞습니다.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복귀한 거예요. 복귀하자. 네. 그래서 나중에 조합원들 만나보니까 파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얻은 건 없지만 네. 그 3일 동안의 훌륭한 민주주의가 너무 뿌듯하게 가슴에 남더라는 네. 거죠. 그래서 전체 조합원이 동의할 때까지 네. 그 지난 토론들을 밤새 하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렇게 훌륭하게 실천했다는 것이 현장에 돌아가서도 계속 우리의 힘으로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MB 정권 2년 차인가 김재철 사장 네. 처음 오셨을 때 네. 이근행 위원장이 한 39일 파업이에요. 네. 예, 저 보궐선거가 있었고 네. 천안함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네. 참 나도 네. 그게 나중에 확인된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보도본부장에 임명했다가 노조 합의로 취소했던 사람을 나중에 부사장에 임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더 천안함 높게. 사건 딱 터지니까 예. 타이밍이 좋다 지금. 이러면서 이제 부사장에 임명하는 인사 발령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 이제 조합원들이 다 분노한 거죠. 그렇죠. 야 타이밍이 좋다 그러면서 이런 발령을 했대. 근데 김재철 사장 해명이 참 나중에 보도본부장이 안 된다는 거였지. 그때 노조랑 합의할 때 부사장 말은 없었다 그때. 이런 해명을 했어요. 예, 그게 예. 참 자료화면에도 있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보도본부장 자격이 없는 사람을 더 높은 직책에 발령을 냈고 그때 그 부사장 말은 없었지 않냐 노동자와 합의할 때. 예, 예. 아, 참 이렇게까지 하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파업이 이제 제가 이 말씀 하시니까 생각나는 건데 모든 파업은요 노조가 기획하는 게 아니에요. 노조는 그냥 행동을 하는 것이 네. 원인 제공은 항상 상대방이 줍니다. 아, 그렇죠. 그냥 혼자 가만히 있다 할 수가 없어요. 네. 예, 예. 이런 건이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징계위원회 예. 열린 거가 이제 어떤 계기가 되는 건가요? 아 이때요? 지금 이제 권성민 PD 지금 MBC 예. 권성 PD 얘기로 돌아가면 네. 이분을 징계위원회에 해부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징계위원회 해부를 즉각 중단해라라는 네. 걸로 예능 PD들이 성명을 냈는데 저는 꼭 이걸 기화로 뭐 파업으로 가겠구나 이런 것보다 네. 이런 사건들이 MBC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 많다고요. 아, 네. 이게 일상화돼 있어서 참 많아서 네. 어떤 게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데 어떻게 네. 연결이 돼서 또 이게 국민 분노하고 연결이 돼서 이 지난번 파업처럼 도화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KBS가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는 훨씬 더 그렇게 촉발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당연히. 예. 안 그래도 저희 구성원들이 KBS보다 MBC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데 KBS는 저렇게까지 국민한테 사과하고 싸워보겠다고 하는데 우리도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335 모여서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이면 결국 집행부가 시켜서 하는 파업이나 행동이 아니라 네. 본인들이 할 거리를 찾아서 이제 이 저항이 시작되고 하는 거거든요. 네. 워낙에 지금 MBC 경영진 분들은 생각이나 철학의 구조가 다르신 분들이라 주변의 정황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KBS가 파업한 거하고 우리 MBC 안의 상황하고 뭐가 왜 우리가 그 눈치를 봐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가능성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네. KBS, MBC 그런 보통 시청자들은 특히 깨어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아휴 저 방송 KBS, MBC 저 나쁜 놈들 딱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내부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하고 방송사를 싸잡아 비난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좀 깨어있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 내부의 정의로운 구성원들이 더 많아지게 하려면 네. 과반수가 되게 하려면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예. 예. 마지막으로 이제 노동조합 위원장을 맡으면 예. 파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파업하고 위원장이 해직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인데 그 위원장을 왜 맡았어요 그때? 네, 그거 들으면서 이거 잘 마무리합시다. 예. 예. 그때 심정 이런 걸 좀. 그러니까 모든 MBC 위원장들이 그렇고요. 저는 KBS 새노조 위원장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빚이 있어서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MBC나 KBS나 주류 언론에 시험을 쳐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면 학교 다닐 때 사회공헌을 상대적으로 많이 안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이 살면서 언젠가 내가 받은 게 있다면 내놓을 게 있어야 되는 건데. 예. 그러니까 남들 열심히 데모하고 사회활동할 때 그럼요. 열심히 공부했다 이런 걸 빚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희끼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괜찮은 대학교 친구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그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윤택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젊은 시절에 주장했던 그런 희망들이 사회적으로 싹튼 것도 아닌데 적어도 내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특히 언론이라는 데 종사하고 있는데 맨날 그럴싸하게 폰만 잡지 말고 제대로 세상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공정보도 못하게 한다. 이거는 우리가 바꿔야지. 누가 바꾸겠냐. 그러면 누가 할래? 이렇게 쳐다보다가 네가 제일 적격자야. 네가 이번에 해야지. 라고 하면은
야, 내가 다음에 하면 안 될까? 이런 얘기 차마 못 해요, 안에서는. 예, 예. 그래서 다들 하는 거고요. 또, 거꾸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뭐. 그러니까 대충 다음 위원장을 누가 할지가 내부에서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요. 예. 너 해, 이럴 때 거의 대부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이미 그 분위기가 다 무르익어서. 그렇죠. 이근원 위원장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하라 그럴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어떠냐. 선배들 그랬을 때,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마지막으로 청취자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꼭 하나 있는데요. 예. 예. MBC가 이제 굉장히 미우실 거예요. 특히 이제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으시고, 대한민국을 걱정하시는 분들이면 지금 저걸 보더라고 하고 앉아있냐, 저런 방송을 왜 보냐라는 생각 분명히 가지십니다.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근데,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할 수 있게 계속 매를 대셔야지, 애증의 매를 대셔야지 나는 너를 호적에서 파내겠다. 라는 심정으로 보시게 되면, 저희를 접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분들이 가져가셔가지고 홀라당 다 말아먹습니다, 그냥. 예. KBS가 이번에 이렇게 싸울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애증의 채찍이 있어서 저는 가능했다고 보고요. MBC도 그런 애증의 채찍에 언젠간, 국민의 품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선언하고 또 나올 날이 있으니까요. 저희한테 계속, 사랑의 매를 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요. 근데 정영화 위원장의 이야기로 오늘 노동학개론 마무리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예. 빚이 있다, 우리는. 언론사에 취업한 사람 정도면 사회공헌 많이 안 했을 수 있다. 이야기는 제가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근데 감명 깊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빚을 많이 가진 사람이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